안녕하십니까. 저 오늘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이 이제 만료되기 전 6개월 전에 임대인이 아들이 실거주할 것 같다. 그러니까 임차인 나가달라라고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갱 신청권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그런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러지 않는다. 여기 이제 그 자식이 들어간다. 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임차인이 계약갱 신청권을 행사를 안 하고 새로운 집을 계약을 했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마음이 바뀌어서 입주를 안 하게 됐다. 그러니까 자식을 이제 딴 데다가 뭐 보낸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딴 데 이제 부동산을 얻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임차를 얻어서 이제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임대인이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 입주를 안 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이런 경우에 꼭 본인 집으로 입주를 해야 되나요? 이게 뭐 이런 질문이에요.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도 되나요? 네. 여기 있는 임대인은 현재 입주하지 않고 임대인이 직접 입주하지 않고 매매나 전세를 놓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면 안 돼요. 지금은. 자, 이제 답변을 좀 들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본인이 들어간다고 했다가 안 들어가고 이 집을 공실로 둔다. 예를 들어서 빈집으로 두는 경우에 임대차 보호법상 손해배상 규정이 있느냐? 없습니다. 손해배상을 해주거나 이 임차인한테 손해배상을 해주는 규정은 정해져 있어요. 임차인한테 손해배상을 책임을 묻고, 그러니까 임대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없어요. 임대차 목적물을 매도하는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 규정도 없어요. 그런데 임대를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이제 그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 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뭐 이렇게 쭉 나왔잖아요. 여기까지.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오고 맨 끝에 보면 손해배상을 이제 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이게 이제 법이 2020년에 바뀝니다. 이게 이제 신설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 손해배상액을 거절 당시에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호의 금액 중에서 가장 큰 걸로 한다. 이 대부분 2년치 이제 환산 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월차임 간의 차액의 2년치에 해당하는 부분 24개월분이죠. 24개월분 또는 계약갱신 거절 당시의 월차임의 3개월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갱신거절로 인해서 임차인이 손해를 입은 손해액,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이 셋 중에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 그렇게 현재 법이 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임대인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림상에 다시 임대인이 여기다가 이 집에다가 뭐 전세를 줬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제목이 무엇이냐? 갱신 거절 후, 계약 갱신 거절 후 입주를 하지 않고 있으면 이제 본인이 들어갔다 했다가 입주하지 않는다.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 이거 있다.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세 가지 경우로 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런 건 사실 요즘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실무에서 실무 얘기를 더 안 할 수가 없죠. 실무에서 임차인이 도대체 어떻게 아느냐?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 있지 않나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임차인이 이 집에 실제로 지금 빈집인지 아니면 이 집에 누가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살고 있는지 전세 살고 있는지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확인 설명서를 보면 돼요. 확인 설명서. 이때. 자, 이럴 때 확인 설명서. 임대차 계약서를 이렇게 작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확인 설명서라는 게 있어요. 확인 설명서. 확인 설명서 보면 어떤 게 있느냐? 자, 확인 설명서 상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입세대 확인서. 이게 중간에 보면 여기 개인정보가 있으니까 이거 빼고 여기 개인정보를
그리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잠깐 보면, 여기 보시면 확인 설명서 중간에 어떤 게 있냐면, 여기 한 중간쯤에 전입세대 확인서라는 게 있어요. 전입세대 확인서. 세대 확인서 안에 이제 그 소위 임차인이 어떻게 이 지금 전입세대를 확인할 수 있는지 그 교부 신청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 공인중개사가. 근데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그러면 이제 이 전 임차인은 이 관계가 있는 사람일까요? 아닌가요? 나갔으면 관계 없나요? 나갔어도 그 확인할 수가 있게끔 돼 있어요. 확인할 수 있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그 전 임차인은 전입세대 열람 확인서라는 거를 구청, 그 동사무소 가서 이제 행복센터 가서 이제 열람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교부 신청을 하면 이제 거기서 띄워줘요. 그러면 자기가 살던 집에 누가 들어가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확인한 내용을 가지고 여기 임대인한테 손해배상을 손해배상을 이제 청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 수수료 아니면은 뭐 자기 이사한 비용 이런 비용이 예를 들어 크다 그럼 그걸 신청하면 되는 거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가 월세를 살고 있었는데 그 이 새로 낸 월세 차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참고로 이건 참고예요. 1070에 살고 있었어요. 이 임차인이 1070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1070에 살고 있었는데 이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면서 1100을 받아요. 그러면 그 이제 차액이 얼마나 나나요? 30만원 나잖아요. 30만원 곱하기 24개월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게 더 크다. 그럼 그걸로 손해배상액을 할 수 있다. 아니면 70만원에 3개월치 임대료 210만원이다. 그럼 그걸로 하면 되는 거고. 이제 제일 비싼 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셋 중에서 손해배상액이 가장 큰 걸로 진행을 한다. 그게 이제 임대차 보호법상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때 법률 신설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는 그 사실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자기가 실제로 이렇게 계약갱신 청구를 하지 못하고 나간 친구들이 실제로 확인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실질적으로 본인이 사용을 한다고 해서 내보냈는데 만약에 본인이 사용을 못하는 상황이 생겼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부분은 확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 지난번 판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임대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아요. 임대인의 사정이 좋지 않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본인이 들어가겠다고 해서 실제로 3개월인가를 살았는데 그 3개월 살았다가 다시 나오면서 새로운 임대차를 줬어요. 근데 그 이후에 임차인이 그걸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근데 판례에서도 그 임차인이 이기게끔 돼 있었어요. 그래서 임대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히 이제 차 임차인을 들이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손해배상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인데 또 오늘 의뢰가 하나 들어왔던 내용인데 오늘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분은 그 아파트를 지금 팔고 싶어요. 아파트를 팔고 싶은데 제가 지난번 방송 때 새로운 매수자가 그 아파트를 들어갈 때까지,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으로 만약에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현 임대차의 그 날짜 기간으로 봤을 때, 그 만기일 2개월 전까지는 등기를 쳐야지만 실거주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벗어났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제 만기가 며칠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달 안에 들어왔다고 이제 가정을 하시면. 그러면 결국은 현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를 쓸 수 있죠. 근데 그 임차인이 심지어 24개월 동안 월세를 내면서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지금 현재 매도인은 빨리 팔고 싶어 한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이럴 경우에는, 임차인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이제 매도를 하면서 임차인이 나갈 수 있게끔 이제 협의를 해서 소위 이사 비용이라든지 어느 정도 그 위로금 정도를 줘서 이제 매매로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있네요. 자, 오늘 내용은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결론은 계약갱신 청구권 거절한 다음에 입주 안 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는데 세 가지 정도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예, 그런 세 가지 정도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